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강사 송소영입니다. 올해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죠. Wow, I can't believe it's already end of the year. Time really flies. 정말 시간이 빠르죠 여러분. 네, 벌써 연말이니까 말이에요. 네,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오늘은 좀 딱딱한 영어 공부보다는 미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 미국 연말에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벤트 할러데이에는 뭘 먹는지, 또 뭐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때그때 쓰이는 다양한 영어 표현은 무엇인지 저와 함께 배워보실까요? Let's start! 네. 할로윈 다음에 오는 커다란 명절은 사실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명절이죠. Thanksgiving Day가 있습니다. Thanksgiving Day는요, 날짜가 픽스된 게 아니고 요일이 픽스됐어요. 그래서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Thanksgiving Day입니다. 자, thanks를 giving하는,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1년 동안 수확과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개신교 최대 명절이죠. 미국은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에 땡스기빙 데이가 지금은 뭐 꼭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전체적 명절인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이죠. 땡스기빙 데이가요. 땡스기빙 데이는 특별하게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에 송편을 먹듯이 말이에요. 네. 자, 여러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데, 사실 땡스기빙 되면은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도 다 부모님 집이나 한 집에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 호스트하는 집에서는 뭘 만드느냐? 구운 칠면조 요리를 꼭 만들죠. 네, 굉장히 큽니다. 이거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걸린다고 해요. 속까지 다 익히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대요. 네. 그리고 여러분, 크랜베리 소스. 이 칠면조 고기를 찍어 먹는 크랜베리로 만든 소스도 땡스기빙에서 빠질 수 없는 소스죠. 그리고 하나가 그레이비 소스. 그레이비 소스는 그 육수로 만든, 고기 육수로 만든 소스인데요. 갈색에 우리 그 스테이크 위에 올려 먹기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mashed potato, 으깬 감자 위에 이렇게 올려 먹기도 하고, 또 칠면조 고기를 찍어 먹기도 하는 그레이비 소스도 또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으깬 감자, mashed potato, 옥수수, 옥수수를 통으로 먹기도 하고, 옥수수로 만든 cornbread, 이것도 먹죠. 그리고 역시 또 가을이다 보니까 pumpkin pie, 호박 파이도 꼭 땡스기빙의 디저트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음식은 essential food for Thanksgiv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터키가 나온 김에 터키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칠면조. Turkey pardon.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pardon 하면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사면한다, 용서해주다 라는 뜻입니다. 터키를 사면해주는 터키 사면식을 터키 파든이라고 해요. 미국 대통령이 매년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한 마리나 두 마리를 살려주는 그런 행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죠? 터키 파든. 미국 추수감사절에는요, 사실 모든 가족들이 거의 칠면조 요리를 먹으니까 그 하루에 약 4,500만 마리의 칠면조가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면조 협회가 칠면조를 한 두 마리 정도를 백악관에 기증을 한대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냥 형식적으로 너희들은 잡혀 먹지 않아도 된다 하는 터키 파든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재밌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터키 파든. Turkey pardon. 그리고 또 하나의 칠면조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가 미국 친구 집에 땡스기빙에 여러 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이 칠면조 고기를 먹을 때 항상 주인장이 저에게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여기 회화에도 나와 있듯이 white meat or dark meat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본인이 선호하는 부위를 말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white meat 하면 닭고기나 칠면조 요리 같은 그 조류의 가슴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류는 또 이상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해서 고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white meat은 조리를 하면, 쿠킹을 하면 연한 색을 띠는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지방 고단백 부위죠. 바로 refers to breast, 닭 가슴살 부위, 칠면조 닭 가슴살 부위를 white meat이라고 하고요. dark meat은
조리를 하면 색깔이 좀 어두워지는 파트, 그러니까 drumstick. 여기서 보면은 legs and thighs라고 했는데요. 네, 다리나 허벅지 부위. 이거는 조리를 하면 조금 색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dark meat이라고 해요. 이거는 화이트 밑에 비해서는 조금 지방이 높고 단백질이 조금 적죠. 네, 그래서 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크 밑을 잘 안 드시는데 저는 다크 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크 밑 please 하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외국 친구 집에 칠면조 고기 이렇게 서빙을 할 때 화이트 밑 or 다크 밑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이 선호하시는 부위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레드 밑이 있는데요. 아까 조류는 두 파트로 분류가 돼서 화이트 밋, 다크 밋으로 하지만 레드 밋은요 붉은색 육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no more than twice a week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레드 밋 드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붉은색 육류,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들을 일컬을 때 레드 밋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볼까요? white meat, white meat, dark meat, dark meat, red meat, red meat. 네. 자, 그 다음은요. 땡스기빙이 끝나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돌아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도요, 굉장히 큰 행사처럼 온 곳에서 불프, 줄여서, 요새 굉장히 다 줄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불프가 뭐냐? 블랙 프라이데이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네.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추수감사절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었잖아요. 11월 네 번째 금요일 바로 다음 날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이름은 블랙이니까 뭔가 안 좋아 보이는 느낌인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디서 기원이 됐는지는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쇼핑 이 행해지는 날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놓칠 수 없다 하고 사람들이 막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장면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1년 매출의 70% 정도가 일어난다고 해요. 네. 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느냐? 추수감사절이 끝나고도 판매하지 못한 재고를 미국에서 소매점에서 장부상 기재를 할 때 이렇게 적자, 아직 팔리지 못한 재고는 레드 잉크로 기재를 하고 흑자, 잘 팔린 것은 블랙 잉크로 기재를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끝난 다음날 대대적 할인 행사를 해서 레드 잉크, 적자로 되어 있던 거, 재고로 되어 있던 것이 블랙으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할인을 해서 자신들의 매출을 올린다라는 의미에서 그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명절이죠.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네, 예수님 탄생일이죠. 크리스마스는 어떤 어원을 가졌나요? 네, 앞에 있는 크리스트, 그죠? Jesus Christ. 네,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라는 건 사실 큰 덩어리라는 뜻도 있지만 미사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생일 미사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크라이스트 메스에다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미국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신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특별하는 예배에 참석을 하겠죠. 예배를 참석을 하고 또 선물,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이 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을 놔두고 가족끼리도 선물을 교환하고 친구들 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날이죠. 그리고 저도 미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꼭 크리스마스만 되면 쿠키랑 또 캔디를 갖다 주더라고요. 집에 딜리버를 해주는데 직접 만들어요. 또 그 쿠키를. 진저브레드맨 쿠키라고 크리스마스 쿠키가 있습니다. 진저브레드맨 쿠키 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 텐데 쿠키를 굽고요. 사탕도 크리스마스 사탕이 있어요. 지팡이 모양 사탕. 그거를 꼭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 크리스마스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날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터키를 구워 먹는다고 해요. 터키가 가격 대비 고기가 크니까 사람들이 이때 이렇게 많이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진저브레드맨 쿠키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크리스마스 때 진저브레드맨 하우스도 많이 만들죠. 아이들 이렇게 이 진저브레드 과자로 만든 집 있잖아요. 그 진저브레드맨 하우스 그것도 크리스마스 때 많이 만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캔디 케인
케인이 지팡이잖아요.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 모양의 캔디. 이것도 크리스마스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으려고 양말을 걸어 놓잖아요. 벽난로 같은데. 그거를 크리스마스 양말, 크리스마스 삭스라고 부르지 않고요. 크리스마스 스토킹이라고 불러요. 이게 길이가 길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스토킹이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크리스마스 스토킹, gingerbread man cookie, candy cane.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또 하는 게 있죠. 카드를 보냅니다. 꼭 카드를 보내요, 이렇게. 그런데 가족인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가족 사진을 찍어서, 매년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어서 멀리 있는 친지나 친구들에게 카드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기발하게 사진을 찍을까? 지금 이걸처럼 가족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 카드 형식으로 만든 이런 가족 사진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죠. 이 트리를 사러 숲 같은 데 가서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 장식을 ornament라고 해요. 크리스마스 장식품, 크리스마스 ornament. 그리고 또 자기 집 앞에는 이렇게 화환 같은 걸 걸어두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화환. 이거를 영어로 holiday wreath 또는 크리스마스 wreath라고 해요. 요즘 보니까 복지관 같은 데서도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이런 제목이 많던데 리스 사실은 영어로는 wreath, 크리스마스 wreath, holiday wreath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자기 집을 장식하는 나무 가지 같은 거 이렇게 흘려가지고 쭉 계단을 따라서도 많이 장식해 놓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나? garland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또 읽어볼까요? Christmas ornaments, Christmas ornaments, holiday wreath, holiday wreath, garland. 자,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많이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인데요. 박싱 데이,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 선생님 크리스마스 끝난 다음에 복싱을 하는 날인가요? 그럼 박싱은 아니고 상자 박스를 말하는 거야. 상자 박싱. 그래서 상자를 포장하다 선물을 주는 날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박싱 데이. 어떤 날인가요? 박싱 데이의 기원에 대해서는요 여러 설이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가난하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한테 베푼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상자에다가 선물을 주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박싱 데이를 만들었다고 해요. 중세 시대 영국에서 고용주가 크리스마스에 파티를 막 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하는 하인들은 집에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에도 일을 해야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 26일 날 휴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냥 휴가만 준 게 아니라 남은 음식, 크리스마스 파티 때 남은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선물들을 담은 상자를 주었다 하는 데서 박싱 데이가 시작되었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제 영국에 가보시면요. 엄청난, 이때 더 막 쇼핑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엄청난 할인가로 파격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그 전후의 쇼핑 시즌을 박싱 데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까지 영미 문화권의 여러 가지 문화와 이벤트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할리데이들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즐거운 명절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해피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해피 할로윈, 해피 땡스기빙, 해피 뉴 이어 하시면 되는데요. 크리스마스만큼은 이상하게 해피 크리스마스 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게 되었는가 어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유력한 의견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 아시죠? 거기서 처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당연히 크리스마스에는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보다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곧 신년인데 해피 뉴 이어 말고 선생님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이런 거를 영어로 좀 멋지게 할 수 있을 단어나 이런 문장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Best wishes for the new year.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Wishing you all the best. 네, 좋은 것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최고의 날이, 최고의 2023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Wishing you all the best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Best wishes for the new year. Wishing you all the best. 네, 여러분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3년에도 건강하시고 정말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배운 표현을 쓰면서 저는 인사드려볼까 하는데요. Wishing you all the best in 2023.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